쓸 거냐면요. 외대 HS 어학원 본사 어학연구소에서 나오셨고요. 이진호 팀장님이신데요. 현직에서 여고에도 있으셨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하셨고 대학을 다 보내셨고 진로 상담까지 하신 분입니다. 집안에 그냥 선생님들이세요. 이진호 팀장님은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셨고요. 와이프도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학 간다, 이렇게 하면 못 간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겁니다. 분위기 좋다 하면은 고급 정보, 깨알 같은 정보를 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잘 쳐야 돼, 알겠죠? 네. 박수! 여기 나오네요. 잘 보이나요? 네. 네네네. 자, 방금 소개받은 이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저를 맞이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다 자발적으로 온 거죠? 예. 네, 다 자발적으로 와준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도 만들 거니까 잘 반응해 주세요. 알겠죠? 예. 네. 또 오늘 제목은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뭐라고 정했어요, 제가? 설계도 내로간의 지기. 네. 제가 실제로 중학교에도 있어보고 고등학교에도 있어봤고 한데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지금 입시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랑은 아예 다른 입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때 입시가 혹시 부모님들이 대부분 혹시 70년대 후반생이나 70년대 중후반생이 많으신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혹시 몇 학번인지 한번 여쭤봐 보세요. 그러면은 90년대 중반 학번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중반 내지 후반 학번? 결혼 좀 빨리 하신 분들은? 근데 그때 입시는 어땠는지 알아요, 혹시? 부모님들 때 입시는? 몰라요. 네. 부모님들 때 입시는 여러분들 수능 알죠? 네. 수능 100%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네. 부모님 때는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수시라는 제도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생기긴 했지만 사실상 다 수능으로 갔다. 수능 정시 100%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 공부를 좀 안 했어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만회해볼 여지가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제가 하던 시절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입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시로 가죠. 수시로 간다는 건 알고 있지. 그쵸? 근데 이 수시로 가는 입시가 완전히 지금 정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인데 지금 중1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은 것 같냐고. 그럼 중1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말해요? 몇 년 남은 것 같아. 중1 아이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몇 년 남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몇 년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2년? 3년? 5년? 6년? 10년? 장난하면 안 되고 10년 너무하잖아. 그래. 자, 2년 내지 6년이라고 말을 해야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초반인데 벌써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된다. 나 계속 웃지 않아.
집중해. 자, 6년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죠. 왜냐? 옛날 입시를 생각하고. 근데 6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중1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1처럼 해야 한다. 옛날로 치면. 그리고 지금 여기 중2는 그러면은 고2처럼 해야 하고, 지금 중3은 고3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입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고3은 뭐 하고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수능 준비? 지금 고3 수능 준비하는 애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대전에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고3 교실에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칠 때 진짜 수능 공부하는 애 내가 볼 때는 2명 정도 있을 거야. 왜 그럴까? 동기부여가 안 돼. 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칠게요. 그냥 여기 공부 잘하는 대전외고 대신고 거기 말고 일반적인 그냥 고등학교라고 치면 대부분 다 수시로 대학을 가요.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수시는 뭘로 간다는 거야? 한마디로 내신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내신으로 간다고 하면 언제부터 내신 시험을 봐요? 고1부터 보는 거잖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고3이면 이미 내신 시험을 8번 이상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갈 대학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사실상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이 필요한 애는 극히 일부인 거야. 수능이 필요한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내신 정말 좋아야겠지. 근데 내신만 좋다고 고려대를 못 가니 최저를 또 맞춰야 하니까 그런 아이들 정도, 아니면 서울에 이름 들어본 정시 40% 이상으로 뽑는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주 열 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 정도 대학을 갈 만한 애들 정도만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미 내신으로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때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3 애들은 학교에 나올 이유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는 애들이 대다수인 거야.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일단 개근이 아예 없죠. 개근상 받는 애 자체가 아예 없고, 전교에 개근상 받는 애가 아예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질병 결석을 하시고, 그리고 징검다리라고 휴일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 시점에 한결같이 아프고, 모의고사 보는 날 다 같이 배가 아프고, 그게 현재 고등학교 현실인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중학교에 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입시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나 중1이야 하고 막 자유학기 되고 하니까 시험도 안 보잖아 하면서 막 놀고, 5월 달에 막 놀고, 여름방학 때도 막 놀고, 야 중학교 내신만 잘 보면 되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영어 내신은 교과서 2단원 정도만 시험 보죠.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범위 한 5배, 10배 늘어납니다.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아예 손도 못 대는. 처음 시험부터. 그리고 수능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미국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입니다. 미국 대학교. 지금 수능 영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 세대 때는 수능 영어가 지금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었어요. 되게 쉬웠어요. 90년대 수능 영어는 진짜 쉬웠어요. 저 때는 과도기였어요. 그러다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수능 영어 절대평가죠? 무늬만 절대평가한 거 알고 있지? 차라리 상대평가가 낫다라고 해, 아이들이. 1등급 맞는 애 거의 없어, 학교에.
2등급도 찾기 힘들어. 수능. 왜냐면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내가 왜 고입 전에라는 말을 붙였을까? 중학교 때, 사실은 나는 초등학교 애들이 내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이. 내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입시가 굉장히 저연령화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일단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자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죠? 고1,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면 자퇴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 자퇴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학교 부적응해서 자퇴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퇴해요. 왜? 내신 경쟁에서 원하는 등급 못 가질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름 공부 좀 했다는 애들 중에 자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지금 대학을 다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서울로 가고 싶잖아. 여러분 서울로 대학 가고 싶은 거 맞아요?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면 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얘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여러분 인생의 바이블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 정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가 실제 학교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실제 고3 입시 지도 다 했으니까. 어떤 애들이 어떻게 대학 가고 어떤 애들이 대학 못 가는지 내가 눈앞에서 수천 명 아이들을 봤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이 못 가는지 잘 가는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긴 시간 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 태도만 봐도 대학을 어느 정도 갈는지 다 보여요, 사실은. 거기다가 여러분 성적을 알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얘가 대학을 갈는지 못 갈는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왜냐? 그걸로 실제로 평가받아서 대학을 가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대학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끝까지 다 제대로 못 듣고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세 안 좋은 채로 있고 막 떠들고 뭐 이런 사람이면 제가 장담하는데 대학교 제대로 못 가요. 왜냐? 고등학교 가가지고 못 버티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지루하다 생각되고 뭐 얘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깔끔하게 대학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서울로 대학을 이름 들어본 데를 최소한 가고 싶고 고등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자세 바르게 한번 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학 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제가 장담해요. 실제로 학교에서 실제 본 거야. 좀 일부러 서론을 약간 길게 했는데 자, 고등학교 여기 다 없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다 없을 거야. 오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기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왜냐? 준비를 안 하고 다 올라오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생기부를 활용한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이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애들이 대다수야. 아직은 안 봐도 돼. 내가 이거 보라고 할 때 봐. 이것만 집중. 제가 이거 보라고 할 때만 보고 그냥 제 얘기 듣고 적고 싶은 거 적으면 돼요. 자,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을 담지 않은 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 8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단을. 근데 그걸 중학교 때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생기부와 그 입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실제 PPT 양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이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할 수 없으니 제가 일단 오늘 여러분한테는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이제 한국외대 영어교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선생님을 했었고, 뭐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도 있고, 진로 뭐 교사도 했었고, 담임 교사도 오랫동안 했었고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올해부터 바뀐 거 알고 있어요? 알아 몰라? 알면 안다고 대답해주고. 예, 예.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대입 진학의 기초, 그다음에 대입의 흐름, 여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아마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할 것 같은데,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생기부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제가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요즘 고교학점제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 때까지는 선택하는 게 없죠. 과목. 선택 안 하지. 그냥 주어진 대로 듣잖아.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일단은 보통이랑 공통으로, 그러니까 보통 교과라고 있어요. 보통 교과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국영수사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이 1학년 때 듣는 거예요. 고1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택하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때처럼 국영수사과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고2 올라가면서부터 선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1 아이들이 머리가 아파요.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 들은 적 있을 거야. 이제 지금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년에 지금 혹시 중3인 사람 있어? 중3인 사람? 중3? 여기가 중3이죠. 자, 내년이 되면 중3 학생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물론 체육대회도 하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목 수요 조사를 해요. 2학년 때 너 뭐 들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중3 말고 혹시 중2 손 들어봐요. 중2. 중1. 중1은 없지. 중1 한 명? 중2 대다수가 많네. 자, 중2. 내가 중2한테도 중요한 얘기 해줄게. 중3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봐. 자, 고1 때, 고2 때 들을 선택 과목을 결정하라고 학교에서 계속 설문조사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때부터 자퇴하고 싶어 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기가 어떠한 진로를 설정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중학교 때 생각을 안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굉장히 촘촘하고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딘가에서 결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와서 무너지는 시스템이야. 이게 예전에 부모님 때 세대랑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2, 중3은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중2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아마 그동안 많이 무시했을 거야. 이 수업을. 어떤 수업을 내가 강조할 것 같아, 혹시? 진로. 진로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있어, 없어? 있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그 시간에 솔직히 난 열심히 잘 들었다. 한번 손 들어봐. 나 진로 시간에 진짜 선생님 말 경청하면서 제대로 듣고 그 검사도 많이 하지? 해, 안 해요? 안 해? 영상만 봤어? 그러니까 영상이든 뭐든 어쨌든 진로 시간에 뭔가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시험 안 들어간다고 나는 무시했다. 그럼 나 다 쳐다봐. 다 쳐다보네?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좀 무시한 경향이 있죠? 무시하면 안 돼. 혹시 그러면 진로 선생님이랑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상담 받아봐. 상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해온 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잘해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상담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애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또 여전히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는 철저하게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중학교 때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 고등학교에 오면 고등학교 와서 똑같이 중학생처럼 행동해. 근데 그러다가 1학년 1학기를 멍하니 보내는 거야. 1학년 1학기를 그냥 보내죠. 1학년 1학기를 그냥 보내면 1학년 2학기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갑자기 무슨 파이터가 되고 싶어 해. 그게 바로 뭐야? 정시 파이터가 되고 싶어 해. 근데 정시 파이터는 재학생 거야? 정시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혹시 여러분 티처스란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서 정시 파이터 한다고 하면 막 조정식이랑 정승재 강사가 오 그래 너 잘 생각했어 이래? 혹시 뭐라고 말해? 그럼 미친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재학생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오 그래 너 정시 해야지 라고 얘기해. 알고 있죠 뭔지. 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입시를 알고 있으면 정시 파이터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돼. 근데 애들이 특히 남학생들 1학년 1학기 내신 보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내신 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꼭 이런 말 한다. 남자는 인생이 한 방이야. 하면서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아 왜 내신에 연년에 아 난 수능 잘 봐가지고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 갈 거야. 왜냐면 또 정시 40% 이상 뽑는다고 하니까 그게 왠지 내 거 같잖아. 미안해 너네 게 아니야. 재수생 거야. 재수 3수생 거. 그 다음에 특정 고등학교 거야. 대전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야. 지금 입시는 양극화돼 있거든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1대 99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도 아니고 특정 고등학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외대 HS 어학원이잖아. 여기랑 관련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용인 외대부고라고. 거기 꼴등이 영어 2등급 맞을 거야 아마. 그 유명한 유튜버가 거기 용인외대부고 출신이잖아요. 그 티처스에도 나오는. 그 사람이 용인외대부고 나왔거든요. 아, 물론 그 사람은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근데 뭐 매수해서 어쨌든 고려대 갔잖아.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 다 싹쓸이해 간다고. 정시나 이런 거는. 그리고 서울의 강남권에 강남 대치동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의대 150명씩 보내는. 모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150명 보내요. 한 학교에서만. 전국의 의대 정원이 이번에 동결되면서 한 3,000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 학교에서 150명 보내요. 그리고 저기 전주 가면 또 유명한 한 학교 있어요. 거기 한 200명씩 보내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고등학교에서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정신 너네 게 아니라고. 강남 3구에서 다 가져간다고. 그런데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해? 그러면 이제 대학을 버리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입시를 모르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중학교 때 진로 시간에 아무것도 제대로 안 듣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진로 시간에 좀 잘 더 경청을 하고요. 분명히 의미 있는 걸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직업 체험도 많이 하지만 진로 심리 검사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거 하면 버리지 말고 결과지 잘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가서 상담도 좀 받고 진로 선생님이랑 꼭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상담을 받으세요. 특히 중2 적극 추천. 진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받아봐. 막상 1대1로 얘기해보면 다 선생님들이 내공이 있어요. 아무나 진로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진로 선생님 되는 거. 과정 되게 어려워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진로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선생님을 너네가 무시하잖아. 시험 안 본다고. 내가 잘 알아. 중학생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시하는지. 그러면 안 돼. 왜냐? 중학교 때 그런 습관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이걸 선택을 못 한다.
1년 내내 선택을 못해요. 1년 내내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다가 자퇴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말은 고등학생은 들으면 이미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고입전인 거야. 고등학생 이거 알면 뭐해? 이미 끝났는데. 지금 고3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해봐. 후회만 밀려올 뿐이지. 고3은 나랑 얘기할 게 없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3 담임 제일 하고 싶어 해요. 제일 편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몰랐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공통 과목으로 다 들어요. 이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공통 국어 1, 2, 공통 수학 1, 2, 공통 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 1, 2, 통합과학 해가지고 저렇게 들어요. 저거는 선택을 안 하고 1학년 때 듣는 겁니다. 고1 때. 그런데 이제 수능이 이번에 바뀌면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죠. 수능이 또. 그래서 1학년 때 수능 보는 과목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또 되게 중요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근데 또 1학년 때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내신 때문에 중요해. 왜냐? 내신이 고1 첫 시험으로 끝나.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두 가지 좌절 포인트가 생깁니다. 첫 번째 좌절 포인트,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4월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금 중3이죠? 지금 중3이면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세월이 1년이 안 남았어. 한 10개월 남은 거야. 10개월 후면 대학이 결정돼. 지금 중3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10개월 후면 대학이 결정되고 중2는 1년 10개월 남은 거야. 중1은 2년 10개월 남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수시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 수시의 핵심은 내신이거든요. 근데 그 내신이 첫 시험에서 결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고 쳐보자. 내가 3등급을 맞았어. 3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할까? 열심히 해가지고 2등급 가야지라고 생각해, 안 해? 해? 안 해? 하겠지. 3등급 맞은 애면 2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하겠어? 1등급 가야지 생각하겠지. 1등급 맞은 애는 무슨 생각할까? 1등급 맞은 애는 아무 생각 안 해? 절대 내려오면 안 되겠다 생각하겠지. 즉 무슨 말이냐? 내신이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한다고. 첫 시험 한번 딱 보면 거의 그대로 간다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 그런데 예전에 지금 9등급 체계 기준으로 제가 말할게요. 지금 5등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9등급 기준으로 말하는 게 훨씬 체감이 있어. 9등급 기준으로 말할 때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써볼 정도 되는 내신 등급이 2등급이야. 근데 2등급 안에 들려면 100분위가 89가 넘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0명이 반에 30명이 있으면 3명만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써볼 정도 되는 애가 있다는 거야. 30명 중에 3명만. 산술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고3 교실에 한 3명만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나머지는 공부할 게 없어. 학교도 잘 안 나오세요. 할 게 없다니까? 이미 다 결정됐잖아. 내신도 다 결정됐고. 수능은 어차피 해도 안 되고. 뭐 수능 좀 공부한다고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고1 첫 시험을 잘 보려면 언제 잘해야 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고1 첫 시험, 3월달, 4월달 시험 잘 보려면 언제 잘해야 돼? 중3 때 잘해야겠죠. 중3 때 잘하려면 언제부터 잘해야 돼? 중1 때부터 잘해야지. 중1 때 잘하려면 언제부터 공부 습관이 잡혀야 돼? 초등학교. 근데 초등학교 얘기는 안 할게. 마음 아프니까. 이미 지나갔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1이 고1처럼 해야 하고 중3이 고3처럼 해야 하는 거야. 사실상 고1 첫 학기에 끝나는 거야. 여러분의 운명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애들이 이걸 몰라. 애들이.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하지만 올해부터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5등급으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5등급. 자,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까지예요. 옆에 게. 근데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1, 2, 3, 4, 5등급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제 함의가 중요해요. 함의. 자, 무슨 함의가 발생을 하냐면 함의라는 거는 이 속뜻이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예전에 9등급일 때는 이름 들어본 대학을 2등급 정도까지 갈 정도, 2등급 정도면 한번 써볼 만하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은 5등급으로 바뀌면 이제 몇 등급까지가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갈 정도 수준일까요? 네, 지금 1등급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등급이든 9등급이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아. 10% 안에 들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10%.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한 400명 있다고 치면 40등 안에 들어야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400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한 10 몇 개 반이 있는 거죠. 13개 반 정도 있어요. 30명씩 13개 반 정도 있는 거야.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돼.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야 내신 이제 편해졌대가 아니야. 아니라고. 1등급을 안에 들어야 한다니까. 근데 여전히 힘들어. 10%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10%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내가 오늘 말하는 모든 기준은 서울권에 정시 40% 이상 뽑는 대학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혹시 너무 피곤하거나 한 학생은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좀 졸음이 오는 학생은 잠깐 나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괜찮으니까. 너무 내가 지금 졸려 죽겠다라고 하면 세수 잠깐 하고 와도 돼요. 자, 그러면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3등급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2, 3등급대가 정말 많아지는 거야. 2, 3등급대가 정말 많아지면 이제는 또 내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자, 9등급일 때는 내신이 1등급이면 진짜 1등급이야. 대학에서도 믿어. 근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사실은 최저를 계속 걸었었거든. 9등급에서의 1등급도 완전히 안 믿고 최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5등급에서 1등급이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뽑는 사람이랑 생각해봐. 1등급이면 얘 잘한다고 믿어 안 믿어? 믿음이 그러니까 100% 가냐고. 아니지. 100% 믿음이 안 가지. 중학교 성취 수준 A랑 똑같은 거야. 자, 저한테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성적표 딱 보여주면서 중학교 전부 A 맞았대. 성취 수준. 중학교는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중학교 성취 수준 전부 A 맞았다고 해가지고 얘 잘하는 애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모른다고 얘기해. 중학교 성적표는 모르겠어요. 똑같아. 5등급이잖아. 5등급인데 얘가 내신 1등급이래. 얘 진짜 잘하는 애예요? 모르겠어.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관문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문이론.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딱 이 개념이에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뽑는데 키가 150인 사람과 170인 사람이 있어요. 성인 축구 선수를 뽑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가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더 보통은 원할 것 같아요. 170을 원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70과 190이 있어요. 누가 더 잘할까요?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70 넘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 중요한 거지. 똑같아요. 내신도 지금 1등급이었어. 그러면 뭐냐? 1등급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뭐야? 바로 생기부랑 수능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은 내신, 생기부 기록, 수능이
다 중요해지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마음대로 포기하면 대학을 날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이런 흐름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전형 요소를 굉장히 많이 걸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내신으로만 줄 안 세우고 내신도 보고 서류도 보고 수능도 보고 다 보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데 이런 능력을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갑자기 키워지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서류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중학교에 수행평가 많죠. 중학교 때 수행평가 제대로 안 하는 애가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 잘할까? 그럴 리가 없어. 중학교 때 수행평가 내라고 할 때 안 내는 애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잘 안 낸다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습관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는 애가 고등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을까? 안 듣는다니까. 잠깐 잘 듣는 척은 해. 근데 오래 못 가. 일관성 있게. 중학교 때 생활 패턴이 엉망이야. 예를 들어서 막 새벽 3, 4시까지 게임하고 막 그래. 그런 애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잘할까? 그런 애를 내가 못 봤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언제가 마지막 기회야? 지금. 중학교. 지금 그래도 기회가 있어. 지금 혹시 새벽에 막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막 인터넷 하고 하느라고 잠 늦게 자고 학교 와서 존다. 그럼 그거 빨리 바꿔야 돼. 가장 안 좋은 습관이야. 제일 이상적인 건 한 11시에 자서 6시 반에서 7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대학 잘 가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 내가 대학을 잘 가는 애들 특징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안 졸아. 아니, 물론 어떤 학문이 졸 수도 있지. 사람이 피곤하니까. 내가 그런 거는 뭐라고, 그 정도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대놓고 안 잔다는 거야. 대놓고. 아니, 졸 수는 있어. 그거는 이해해. 근데 대놓고 안 자. 왜냐? 항상 자기 관리를 하는 거지. 수면 시간이 일정한 거야. 11시에서 12시에 자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낮잠을 최대한 안 자는 거지. 이것만 잘해도 대학을 잘 가요. 이것만 잘해도. 왜냐? 나머지 애들이 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입시가 딱 그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남이 다 못하고 있어. 남들이. 그런 애가 정말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학원 수업 잘 들으세요. 그리고 밤에 정상적인 시간에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잘 일어나세요. 그리고 밥 3끼 잘 먹으세요. 근데 이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세요. 여기서 갈려. 근데 일관성 있게 유지를 거의 못해. 애들이 알아서 다 자빠지고 있어. 나머지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애들이 다 자빠진다니까. 나만 어느 정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학생들 보니까, 고등학생들 보니까 알아서 다 뒤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긴 너무 행복해. 애들이 지금 나 다 쳐다보고 있잖아. 고등학교 교실 어떨까? 한 2명만 날 보고 있는 거지. 그마저도 다른 책 보면서. 나머지는 어때? 귀가 흰색이거나. 귀가 흰색이야, 요즘 애들이. 심지어는 와서 얘기할 때도 귀가 흰색이야. 아니면 검정색이거나. 선이 없어, 뭔가. 그치? 선 있으면 좀 너무 그렇지. 선 없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다 꽂고 있다 보니까 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 아니면은 뭔가 다 올려놓고 있어, 태블릿.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3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쳐. 영어를 가르치는데 태블릿을 막 보고 있어. 근데 얘가 수학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지. 얘가 너 뭐라 했어? 그럼 얘가 뭐라고 말해? 선생님 대학 책임질 거예요? 이런다고. 근데 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걔 입장에서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 이걸 듣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거거든. 정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수시 원서 아예 안 쓰고. 그런 애가 한 반에 한 5명씩 나오더라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만. 네. 한 시간만 더 쉴게요. 아, 네네네. 아, 예. 예.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네네네. 쉬세요.